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경제단체장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 5단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한상의 최태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경제단체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성장이 완전히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 성장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모델이 꼭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후보님의 구상에 경제계가 상당히 큰 기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후보님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듣고 기업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경제계의 재원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고자 이렇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자는 후보님의 평소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전 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전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죠. 그 중심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그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일 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거를 아무런 피해 없이, 유해 없이 저렇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 두 번째 놀라움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또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 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말씀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계를 대표해서 경제 5단체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재연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집 전달을 위해 경제단체장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재연집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고민과 미래를 향한 비전들을 담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마음을 담은 재연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과 경제단체장님들께서는 재연집이 잘 보일 수 있게 들어주시고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밝은 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과 경제단체장님들께서는 뒤편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단체장님들께서 직접 후보님께 정책 제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보님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꼭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장을 어떻게 그럼 달성하면 되겠느냐는데 실제로는 저희의 성장 동력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서는 성장을 계속 일으킬 방법이 거의 없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여태까지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난망,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좀 새로운 방법론을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특성 중에 경제계가 전부 독립적인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다 만들고 대한민국 내로만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었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아주 큰 주춧돌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갈등, 저희보다 훨씬 이코노미가 큰 곳에서 무엇인지 룰을 만들어서 저희는 룰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룰 테이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저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할 필요성이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저희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만일 경제 연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약간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의 성장, 즉 현재로 보면은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 GDP의 이코노미를 일본과의 합하게 되면은 6조 달러 이상 거의 7조 달러에 대한 이코노미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1% 성장은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는 2, 3%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를 하게 되면 일본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저성장이나 노년 문제, 그다음에는 저출산 문제 등을 더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같이 쉐어한다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저비용 국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수 진작입니다. 저희가 내수 이 목사니즘과 절사니즘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려면은 내수의 기반이 상당히 좀 더 필요한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저출산 때문에 해외의 인구를 유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은 저희는 고급 두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를 통해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 고급 두뇌를 저희가 유치하는 전략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가 대한상에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목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로 하다. 그래야지만은 저희의 내수 부양이 되면서 실제로는 저희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갖고 실제 소비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머니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저희가 하드 상품 수출을 하는 전략으로 여태까지 일관해 왔는데 미래에는 좀 더 소프트머니가 저희한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 아시는 K컬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 컬처를 좀 더 산업화를 만드실 방법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 IP와 K컬처에서 유행이 되고 트렌드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 아직은 산업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입니다. 수출만 갖고는 안 되면은 저희가
본원적 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수출에서 얻는 수입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본원적 수지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의 저희 수입을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수출 플러스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본원적 수지도 같이 하게 되면, 저희 수출이 안 되면은 오히려 본원적 수지가 늘어나갈 수 있는 저희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장 동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과거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은 꼭 저희 경제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꼭 미아가 된 기분입니다. 어디 갈 길도 모르고 위로도 못 받고, 그래서 오늘 우리 후보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줘서 뭔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해 1%를 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요.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그 첫째 요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둘째는 주력 산업 노후화입니다. 20년 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3만 달러 진입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은 성장판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주력 산업이 중국의 추월로 위기에 빠졌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합니다. 과잉 생산 설비 폐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테스트베드 단지 조성을 지원해서 R&D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동성 공급 및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금융과 함께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기 요금 감면 등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합니다. 이 시간 희망찬 새 도약의 이정표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님을 모시고 경제정책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후보님 말씀 가운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IMF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현안도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정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고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는 물론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법정 전령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주 4.5일제 문제입니다.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변화했지만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70년 전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시간이 일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수주 상황에 대응이 쉽지 않고 연구개발 업무에 치중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 4.5일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와 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오신 만큼 오늘 경제단체들이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공약과 향후 정책 마련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진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무역업계는 후보님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익과 실리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와 수출 제한에 잇따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무역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출기업 4곳 중 3곳이 계약 취소, 관세 전가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 및 전자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지난달 유예됐던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출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입장이 적극 개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상이 산업정책, 기술 안보까지 포괄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수출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는 해외 인증, 통관 등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자금, 인력 등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큰 진입 장벽입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발굴한 200여 건의 무역업계 애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금융, 노동, 물류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 수출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후보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번에 저희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간담회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렇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를 뺀 네 분의 그 경제단체장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계가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일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민했을 때, 이 네 분의 말씀이 지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계열사 한 분 사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4월 7일 날 롱비치 항으로 선적한 700만 불의 자동차 부품인데, 세금이 25% 과세를 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면 700만 불에서 25%면은 얼마냐면 150만 불입니다. 150만 불인데, 사실 700만 불을 수출해가지고 150만 불 버는 사업이 있을까요? 제조업 중에서. 근데 그 계열사 저희 직원들이, 협력업체 사내 계약직까지 보면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만 명이, 한 1억 불 정도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에 주로 이 구동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고민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가 5년, 10년까지 계속 한국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마 고민을 여기 계신 기업인들과 경영인들이 다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 지난 50년, 60년 동안의 성장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방법을 모색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이에요. 혁신은 뭐냐면, 저는 제가 원래 경제단체장들하고 말씀하신 그런 주제 중에서 하나를 좀 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적 자원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당선되신다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문과생은 이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이과생은 의과대학을 가는 것을 꿈으로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사업입니다. 근원적인 국민의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가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주체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한 주체가 성장해야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낙소효과든지 분쇄효과든지 나타나는 거죠. 결국 플레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플레이들을 존중하고 플레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플레이들을 만들어가는데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 플레이어들 과중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기적인 거라 갖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와 국가에서는 성장과 미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예 성장 공식을 한 50년 걸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건 뭐냐? 인력 양성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서 자는 게 일입니다. 이러한 성장에서 우리가 무슨 혁신을 얘기하고 무슨 성장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했습니까? 이건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러는데, 그네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을 있는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파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상속세, 증여세 문제인데 이것을 부자 감세로 그냥 도외시합니다. 기업도 말이죠. 그 국가에 레지스터되어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직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그러한 툴인데 이거를 어떻게 키우고 많이 늘리고 또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기업인의 사명이고 여기 있는 경제 단체자들이 어떤 경제 정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룹으로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적다 이거죠.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이 플레이들을 대한민국에 하는 가두리에서 얼마만큼 먹이를 잘 줘가지고 키워서 그 과실을 우리가 따가느냐. 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에 리지스트되어 있냐. 그럼 조세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고용이 생기는 거고. 우리 최태원 회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나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지도자로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소중한 제언을 해주신 5분의 경제단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기자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발군의 실력을